안녕하십니까. 대한건축아카데미 임승준입니다. 2019년 건축사 자격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번 건축사 시험의 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딱 계획을 했을 때 굉장히 안 풀리고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이것을 답안을 완성하려고 보니까 동선이 꼬이고 조닝이 꼬이더라. 그래서 만족하는 답안을 그려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쉬운 듯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다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2018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18년도에는 배치 자체를 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2019년 문제는 시설물의 위치를 다 출제자가 짚어줬다는 거예요. 위치를 다 짚어주고 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조닝에 대해서, 위치에, 시설물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닝 싸움이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 결국 내부의 동선과 그 다음에 순환 동선을 어떻게 풀어나가서 시설물과의 연계를 이끌어내었느냐, 이것이 아마 큰 문제의 채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점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했었고 어떤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됐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기호 보니까 일단 토종 야생화의 보존과 보급을 위한 야생화 보존센터라고 했어요. 야생화 보존센터. 자, 우리가 제목 개요를 보고 항상 떠올려야 되는 건 뭐예요? 제목과 개요에서 던져져 주는 제목에서 말하고 있는 시설물의 주안점, 즉 계획 원론이 있는 거 없는 걸 항상 먼저 떠올려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야생화 보존센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물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떠오르는 계획 원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안에 내용물이 뭐가 있는지 시설물의 명칭과 기능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시설 전체적인 주제가 계획의 흐름을 끌어가고 바꿔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 자, 대지 조건, 계획관리 지역의 현황도를 한번 봤더니 일면도로고요. 10m 도로의 일면도로에 수림대가 있습니다. 자, 주변이 수림대가 있고 여기에는 경관이 좋은 호수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급경사지가 있어요. 급경사지. 그 다음에 대지 한가운데에 생태습지가 존재하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이 따져봐야겠죠. 자, 방위는 이쪽이 남향이다. 향을 고려해야 된다면 우리가 저 방위축을 따라서 뭔가를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에 있는 경사지를 살펴보니까 이쪽은 급경사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급경사지. 자, 급경사지를 줬다라는 것은 급경사지를 활용한 시설물 배치를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 차량에 진출입 허용 구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말이 권장 구간이지만 이 권장 구간 줬다면 뭐예요? 여기서 차량을 진출입 시켜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이한 거는 보통 차량을 진입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했어요? 대지에 센터로 진입을 잘 안 했어요. 편심으로, 좌우 편심으로 우리가 보통 차량 동선 진입을 시켰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센터로 진입을 시켰다는 거죠. 결국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은 보차 분리를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부에 있는 완경사지 레벨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곳이네요. 자, 여기에서 남사면이죠. 남사면으로 생성되어 있는 요 대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배치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럼 대지의 현황은 이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 조건 및 고려 사항 한번 살펴볼게요. 항상 계획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출입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평면이든 배치든 계획의 시작은 진출입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진출입. 자, 진출입을 하는데 진입의 형태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배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입을 할 때 얘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진출입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진입로, 도로의 형태, 보도의 형태, 차로의 형태, 도로로 들어가는 형태하고 그 다음이 오픈 스페이스. 진입 광장, 진입 마당에서 넓은 공간에서 진입을 해서 각 시설물까지 동선이 뻗어나가는 경우 아니면 도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 형태? 도로로 들어가는 형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도로가 차로와 보행로가 나눠져 있는데 차로는 6m고 보행로는 2m래요. 자, 그러면 얘의 형태는 뭐 이런 거겠죠.
차로 6m에 보도가 2m. 근데 이 보도가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하기를 혹시 양쪽에 보도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얘를 하든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러한 형태라면 양쪽에 시설물이 접해 있을 때 가능한 거겠죠. 이러한 형태라면 여기보다는 이쪽에 시설물이 접해 있는 거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쪽에 시설물이 접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쪽에 시설물이 있다면 여기도 보도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어떠한 도로 체계를 내가 계획을 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물의 배치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뒤에 가서 어떠한 형태의 도로 체계가 나한테 맞는 건지, 일단 제시된 거는 6의 2가 나왔어요. 6의 2. 일단 뒤에 가서 어떠한 도로 형태가 지금 나의 상황에 맞는 단지 내 도로가 될 건지는 한번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건축물이 총 9동이 나왔습니다. 9동. 그래서 온실동, 웰컴센터, 숙소동, 연구동, 실험동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총 건축물은 9개야. 9개가 나왔고,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용도다라는 것들이 뒤에 자세하게 이 실의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동은 야외 실험장과 연계를 하고 연구용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야외 실험장 연계 조건도 나왔네요. 온실동은 야외 실험장이랑 붙이래. 웰컴센터 방문자 안내 숙소동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저 웰컴센터는 결국 뭐겠어요? 방문자의 안내, 출입구에 있으란 얘기죠. 출입구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출입구 근처에서도 어디? 숙소동이 있는 쪽으로, 즉 테라스 하우스가 있는 쪽에 얘를 붙였으면 좋겠어. 위치를 다 집어주고 있어요. 산학연 협력동, 얘도 산학연 협력 관련 대외 업무, 그 다음에 사무실과 구내 식당, 그 다음에 숙소동, 교육생 및 방문자 숙소고, 얘를 뭐로? 테라스 하우스로 구성하라. 어디다 놓으라는 얘기예요? 급경사지. 그래서 우리가 현황도 봤을 때 급경사지 있었죠? 거기에 숙소동을 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3동을 아니고 1동을 넣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연구동, 연구실, 사무실, 강의동, 강의실, 카페, 실험동, 교육 및 연구용 실험 실습실이다. 해서 각 실들의 기능들을 다 주어주더라.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온실동이 반지름 9m의 원형 건물이다라는 거죠. 원형 9m. 이것도 지름을 9m로 그리는 사람 있죠. 남들은 이만한데 나 혼자 요만해. 남들은 온실동이 요만한데 나는 지름이 9m니까 요만한 거죠. 이상하면 지문을 다시 봐야 돼요. 지문을. 자, 그 다음에 외부 시설이 총 5개가 나왔는데 5개 공간 2개하고 주차장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외부 공간과 주차장으로 구분이 됐는데, 하나는 야외 실험장이래요. 야외 실험장이고 교육 연구 기능을 갖는 거다. 생태마당이 얼마 나왔는데 얘가 생태 습지를 포함하래요. 그러니까 이 생태마당의 위치를 틀린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어요. 모양이 이상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주차장 A, B, C. 주차장 많이 나왔죠? 그리고 18대예요. 최고 많아봤자 절대 얘가 순환동선으로 들어가는 구성은 아닐 거다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쓴다라고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설물을 배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게 배치할 수 있다 해요. 시설물의 위치는 다 찝어졌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집어는 넣는데, 동선을 연결하고 내부에 동선 만들면서 연계 조건을 가지려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성이 되는 조닝이 좀 고민스럽다라는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려사항 한번 살펴보죠. 고려사항,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자연지형이 뭐겠어요? 등고선이에요. 여기 급경사, 여기에 완경사 있는 이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다. 뭔 말이에요? 항상 우리 했던 거. 얘 절송토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어. 결국 절송토를 최소화한다는 건 뭐예요? 대지의 축, 지형 축을 고려한 계획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뭐예요? 지형 축과 방위 축이 일치해요. 방위 축이. 이게 두 개가 어긋나면 계획하기가 정말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행히도 방위축과 지형축이 일치하더라. 그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단지노 도로는 순환도로로 계획을 한대요. 아, 그래서 얘가 진입을 센터에 잡아줬구나. 순환동선 결국 뭐예요? 순환도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오라는 얘기죠. 얘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 나왔는지 이렇게 돌아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아니면 얘가 반대로 돌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도로가 뭐라는 거예요? 순환도로라는 거예요. 순환도로. 우리 기존에 배치 풀면 뭐예요? 주진입 있으면 주진입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뭐 분리가 되든지 뭐 연결이 되든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 도로를 내 대지를 조닝을 자르는 그 도로 체계가 아니고 뭐예요? 순환도로 체계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배치에서 조닝, 도로에서 조닝을 갈라서 문제를 풀던 그 유형과는 굉장히 다른 유형이에요. 새로운 시도를 한 거죠. 뭐 조닝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아니면 순환동선으로 기존에 해오던 그 조닝 싸움을 완전히 틀을 좀 깨버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각 건축물의 주출입구를 보행로로 연결하라. 당연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보행로 연결하겠죠. 자, 항상 계획 문제에서의 지문에 앞에 나오는 지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적인 지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실과 무슨 실 또는 무슨 동과 무슨 동이 연계해라 이런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지문은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항상 뭐라? 항상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이 뭐다? 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지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채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은 앞에 나와 있는 지문이 될 것이다. 배치, 평면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부터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를 찝어주네요. 자, 운실동은 단지 진입 시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원형 평면으로 이 지름을 우리가 9m라고 얘기해줬으니까 반지름 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야외 실험장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즉 운실동이 야외 실험장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를 어디에 놓으라고 그랬냐면 단지 진입 시 상징성을 고려해서 원형 평면으로 계획하고 상징성을 고려해서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상징성. 자, 상징성이란 건 뭐 결국 인지성이 좋아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얘가 굉장히 시설물이 높고 크다면 저 뒤에 있어도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운실이 높이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출입구가 이쪽이라면 얘는 어디? 이 근처 어딘가에 운실동은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운실동이. 그런데 걔가 야외 실험장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시설물에 대한 위치 찝어줬네요. 자, 그 다음에 숙소동은 호수 조망을 고려해서 3개동의 테라스 하우스로 계획하고 테라스의 깊이는 6m로 배치한다. 숙소동의 서피스 동선은 보행로. 이 말 왜 해줬을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위에부터 숙소동은 호수 조망을 고려해서 호수가 여기니까 여기에 조망할 수 있도록 여기에 3동을 집어넣으라 해요. 근데 한 동 넣은 사람이 있고 2동 넣은 사람이 있어요. 딱 이렇게 많이 남아 도는데. 자, 어쨌든 3동으로 테라스 하우스를 놓으라고 그랬는데 테라스 하우스의 깊이가 6m래요. 자, 그런데 이 테라스 하우스의 크기를 얼마로 줬어요? 3층인데 20에 20을 줬어요. 그러니까 20에 20. 자, 20에 20을 줬어요. 사이즈가. 20에 20. 자, 근데 이게 3층이고 테라스 하우스예요. 깊이가 6m래요. 자, 그런데 이 한 개 동의 사이즈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시설 개요에서 봤을 때 8에 10이에요. 8에 10. 자, 그러면 여기를 갈라서 여기를 10 주고 여기를 8을 쓰면 되죠. 8 가면 되는데 8 가면 얼마가 돼요? 3, 8에 24예요. 4m가 모질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3m는 뭐예요? 중첩이 되는 거죠. 그 중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첩이 일어나겠죠. 그게 테라스 하우스잖아요. 그래서 얘의 단면도를 그려보게 된다면 여기에 요렇게 해서 이 길이가 8, 6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테라스 하우스의 깊이가 6m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가 6m. 이 부분은 흙에 묻혀야 되는 걸 것이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가 6m 정도의 깊이가 묻히려면 등고선 6개 정도는 지나가는 급경사지 여기에 얘를 배치해야 될 거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온실동과 숙소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고요. 연구동은 야생화 관련 산학연 연구를 위해 산학연협동 온실동과 연계하여 배치한다. 결국 이 지문은 뭐예요? 시설물의 조건이에요. 배치 조건. 누구랑 어떻게 연결하라 했냐? 연구동을 어디에 산학협력동하고 그 다음에 온실동하고 연계 배치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의동은 교육생과 숙소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야외 실험장으로의 전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결국 뭐예요? 여기서는 다 교육연구기관이죠. 교육연구 덩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숙소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에 교육, 그 다음 여기 숙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강의동이 숙소 이용자와 교육생의 편의, 즉 얘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딘가에 놓으라는 얘기겠죠.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얘가 강의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디를? 야외 실험장을 째려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그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교육동과 숙소동의 접근, 그러니까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의 교집합 상태에서 뭔가를 넣어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시설물은 뭐예요? 이 지문이 만일에 없으면 강의동 어디다 놓을 거예요? 강의동은 뭐예요? 숙소동이 아니에요. 연구 교육동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 조닝인 건 맞는데 저 말이 없으면 어디다 놔야 돼요? 강의동은? 어디에 놔도 상관없는 거죠. 향만 맞으면 돼요. 지형축 맞춰서 어디에 놔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항상.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예요? 이 시설이 어디에 가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힌트를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 뜻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교육이 있고 숙소가 있는데 저 말을 줌으로 해서 뭐 여기 어디에 가도 되는 강의동을 여기에다가, 즉 얘랑 붙어있는 요 자리 어딘가에 강의동을 넣어라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이 문구 자체로는 크게 틀림이 없다. 다만 배치할 때 어떤 것이 나한테 조금 더 유리하겠느냐를 따져본다면, 선택하다면 굳이 어떤 것이 낫겠다를 선택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내용과 기능을 봤을 때 이것이 독립적인 조닝을 갖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 형태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시설에 배치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야외 실험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고려하고 생태 습지와 연계하여 배치하며 생태마당은 기존 생태 습지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자, 야외 실험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교육한다. 이 앞에 지문은 나한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얘는 뭐예요? 교육 기능이라는 거예요. 실험장이. 그 다음에 생태 습지랑 연계하는데 생태마당은 기존 생태 습지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야외 실험장은 생태 습지랑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생태 습지를 뭘로 활용하라? 생태마당으로 쓰라는 거예요. 결국 생태 습지를 포함해서 이게 생태마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야외 실험장이 요 생태 습지, 결국 얘도 얘 언저리 어딘가에 야외 실험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시설들의 위치를 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다 집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를 하는 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예요. 시설물을 뿌려놓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로 경사 50분의 1 이하의 구간에서는 단지 내 도로 중 차로를 주차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거 굉장히 특이한 지문이죠.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지문. 통상 우리가 어때요? 보차 분리에 대해서 엄격했었죠, 보통은. 자, 근데 지금 우리 형태는 뭐 보도가 어느 쪽에 있든 양쪽에 있든 한쪽에만 치우쳤든 간에 이게 단지 내 도로예요. 자, 단지 내 도로인데 이 도로를 뭐로? 차로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여기에 주차면을 이렇게 계획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까지 뭐 이런 형태는 없었죠. 현실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도로 경사 50대 1 이하, 즉 이건 뭐예요? 완만한 지형이죠. 완만한 지형에서는 여기에서 쓸 수 있다. 즉 등고선을 조정해서 평지만 되기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구성이겠죠. 자, 그럼 우리 현황도에서 이 지문을 살펴본다면 완만한 구성이 어디가 되느냐? 여기, 요 지형축 따라가는 길은 완만한 경사가 될 것이고 여기 지나가는 요 지형축도 완만한 지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문구를 줬다라는 것은 나는 답안 주차장 A, B, C 중에 최소 하나는 여기에 있는 단지 내 도로를 차로로 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줬을 것이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할 수 있다니까,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결국 이 말은 나는 했거든, 그 뜻이죠. 나는 했어. 그러면 우리도 적용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적용할 때 그게 어디냐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일 것이다. 여기도 완만한 경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내가 등고선만 조정한다면 여기도 50대 1로 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경사가 지나가는 곳만 아니라면 어디를 사용해도 상관없다. 등고선만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각 건축물, 외부 시설 및 단지 내 도로 상호 간에는 3m 이상 이격 배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차로, 보행로 상호 간에는 이격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만일에 차로와 보행로를 이격해버리면 되게 웃겨지는 거죠. 여기가 보행로인데 차로는 3m를 이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되게 웃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예요. 결국 뭐는 동선, 차량과 보행의 동선과 관련된 애들, 주차장 포함, 얘네들은 이격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머지는 상호간 3m 이격해라 라고 조건을 준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얘는 뭐예요? 얘는 떡이 되어도 된다죠. 전문 용어로 떡이 되어도 상관없다. 자, 각 건축물과 외부 시설은 10m 도로 및 여기에 있는 주 일면도로, 그 다음에 호수 경계선에서 5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기존 수림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배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11번 건축물 외부 시설 및 단지 내 도로의 배치를 위해서 등고선을 조정하는 경우, 하라는 얘기죠. 하는 경우를 하면 등고선을 조정할 건데 이때는 경사도 2대1로 해야 되는 거고, 지형이 나왔으니까 등고선 조작하라는 얘기겠죠. 지형 플러스 배치가 되는 거니까 지형 플러스 배치 플러스 주차예요. 자, 그 다음에 옹벽을 사용하지 않는데 테라스 하우스에는 예외다. 당연히 지하가 묻혔다는 것은 옹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배수를 위한 등고선 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후년 배수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못하니까 그것까지는. 자,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해봐야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도면 작성 요령 잘 안 읽어보지만 여기서는 요거 꼭 읽어보셔야 되는 게, 건축물과 외부 시설에는 시설명 당연히 넣어야겠죠. 시설명 당연히 넣었을 것이고, 외곽선의 치수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곳에 그 치수, 건축물이든 5개 공간이든 외곽선의 치수, 그 다음에 면적을 기재하라. 이거 분명히 도면 작성 요령에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이거 언제 해요? 우리가 보통 치수, 면적, 바닥 레벨 거의 막바지에 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분석 조닝 먼저 풀겠죠. 그래서 배치 마지막에 요거 정신없어서 기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 와요. 바닥 레벨 안 썼는데 등고선 조정하는데 저 떨어져요? 모르죠. 배치를 겁나 잘했다면 붙을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분석 조정을 잘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감점은 된다는 거예요. 자, 바닥 레벨 및 이격거리, 주차 계획, 주차 대수, 건축물의 주출입구, 얘네들은 표기를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조정된 등고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굵은 실선 표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비연필이 제일 좋다고 그랬죠? 자, 단지 내 도로와 외부시설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도면 작성 요령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확인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례가 있죠. 법례, 보행로. 보행로가 굉장히 긴데 그거는 사선으로 치기가 굉장히 좀 더럽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법례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법례대로 도면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을 다 우리가 확인을 해봤으니까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죠. 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계획의 시작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하는 것부터 돼요. 자, 우리가 문제 읽고 나서 아는 내용도 있고 모르겠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 풀고 나면 평면이도 항상 뭐예요? 묻고 나면 이게 뭔 소리야죠. 항상 드는 생각은 항상 똑같아요. 학원 문제를 풀든 건축사 시험 문제를 풀든 문제를 딱 읽고 나서 딱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뭔 소리요? 이거죠. 뭔 소리요? 뭐요 이게? 누구나 저도 그래요. 이게 뭐요? 자, 그런데 내가 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욕심은 뭐예요? 이 지문들을 읽고 이 현황을 보고 이 과제 계획을 봤을 때 머릿속에 뭔가 다 그려져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모르진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내가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야를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평면 배치 마찬가지. 자, 그러면 계획의 시작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하는 것부터다. 근데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할 때 첫 번째부터 뭘부터? 진입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진입. 자, 진입은 어디? 여기에 진입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 진입의 형태가 뭐예요? 이거 6m에 이거 2m짜리 이 조합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뭐 여기에서 나는 10조합으로 들어왔는데 뭐 일단 오케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대안이 되겠죠.
8자리로 들어왔는지 10자리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입은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계획을 다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보자고요. 뭐 알아요? 그래요. 급경사지에 테라스하우스가 있다는 거. 이 세 동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에 숙소인데 도로변에 붙어도 돼? 이거 붙여야 돼? 가급적 띄어야 돼? 모르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것만 적으려고. 아는 거. 아는 건 뭐야? 테라스하우스 세 동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부담스러우면 나중에 내가 여기에 뭐 차폐식재를 해주든지 가급적 이격을 시켜주든지 보행로를 테라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연결해주든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아는 것부터 정리하시라고요. 그 테라스 여기야.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뭐예요? 얘가 순환동선이라는 거. 이건 지문에 써졌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그리면 돼요. 어디에? 현황도에. 아니면 다이어그램으로. 얘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순환동선이에요. 들어가서 각 시설물 가고 싶은데 다 갔다가 결국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순환동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돈다는 건 아는데 이게 크게 돌아가는지 작게 돌아가는지 나는 몰라요. 즉 시설물이 바깥에 있는지 아니면 막 혼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순환동선 안쪽으로만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건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지금 정리할 수 없어요. 내가 아는 건 뭐까지만 알아요? 테라스하우스가 이쪽에 있고 주출입이 저기고 얘가 순환동선이다라는 것까지만 아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아는 대로 정리. 순환동선이야. 그 다음에 생태마당이 생태습지를 포함한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이게 진짜로 원형인지 이형인지 다각형인지 몰라. 그 다음에 얘가 생태습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매달리는지 여기에 매달리는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생태마당이 있다라는 거. 생태마당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온실의 상징성을 보유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여긴지 몰라요.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에 온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아는 건 이거예요. 여기냐는 나중에 판단해 볼 거고 내가 아는 거는 얘가 여기라는 거. 그 다음에 웰컴동이 숙소동과 방문자를 겸해야 되고 여기에 사용되는 주차장 A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주차장 A에 당연히 이쪽 어딘가 가면 될 것이고 웰컴동이 이쪽에 있을 것이다죠. 웰컴동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야외 실험장이 이 생태습지랑 연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연계되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얘 주변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동이 얘와 얘의 중간. 이 도로가 얘를 끼고 들어갈지 밖으로 갈지 그건 난 모르겠고 얘가 여기 야외 실험실을 째려볼 수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고 얘가 얘도 가기 편하고 얘도 가기 편해야 되니까 얘는 결국 이 덩어리 중에서도 이쪽 어딘가에 있어줘야 된다는 건 내가 아는 거죠. 이 건축물이 얘가 이게 향 따라서 섰는지 아니면 축 리배되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건 나중에 문제고 교육동 여기 들어간다 이거 알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 실험동이죠. 실험동 이름이 실험이잖아요. 야외 실험장이고 결국 교육연구기관이고 얘 어디 가겠어요? 얘는 연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연구동이 온실동과 산학연구동을 같이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랑도 연계가 되고 얘랑도 연계가 된 이쪽 어딘가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설물의 축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몰라. 연구니까 향도 좀 봤으면 좋긴 하겠어. 개인적인 욕심에. 어쨌든 간에 이러한 위치에 대한 배치는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 싸움인 거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섬들이 이 위치는 다 맞추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고민이 다 뭐예요? 너라는 걸 정확하게 집어줬으니까 내가 할 수는 있는데 뭐가 안 돼? 이 동선 계획이 안 되는 거죠. 저 내부 동선 계획이. 또 내부 동선이 어려운 게 인코너냐 아웃코너냐 이걸 떠나서 이 동선 만들기가 굉장히 더러운 게 뭐 때문에 더럽냐? 수림대의 축이 이래요. 그 다음에 배치 축이 지형의 축이 요 자리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등고선을 절성도 최소화하라고 했으니까 가급적 건물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지형 축 따라서 맞추고 싶은 거예요. 경사를 등고선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자 그런데 테라스 하우스에 있는 요 등고선의 축은 또 요 따위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도로가 지나가는 건 맞는데 그 도로축을 여기 따라갈 거냐 여기 따라갈 거냐. 얘 따라가자니 여기가 뭔가 이형이 생기고 얘 따라가자니 여기에 뭔가 이형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얘가 또 꺾어져서 올라갈 때 길이 또 이렇게 꺾어져서 굉장히 길의 모양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모양 잡기도 힘들고 뭘 해도 모양이 안 예뻐요. 그 다음에 배치에서 시설물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데 동선이 좀 꼬인다라는 거죠. 무슨 시설이 같이 쓰고 무슨 시설이 같이 쓰라고 그랬는데 저 도로가 어디로 지나가냐에 따라서 요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요 내용들이다죠.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내용,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얘를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거죠. 숙소동이 테라스 하우스니까 급경사지에 있어. 그 다음에 주출입구로 들어오면서 온실이 보여야 돼. 근데 연구가 얘랑 엮여야 되고 얘랑 엮여야 되고 온실이 또 야외 실험장이라는 연기고 그 다음에 얘가 습지랑 엮여야 되고 강이동은 얘랑 가까워서 오기 편한 자리에 잡아줘야 되는데 얘가 얘를 째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얘를. 웰컴동은 방문자들이 들어와서 방문객과 숙소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위치에 잡아달라고 했고 강이동은 뭐 그러죠. 실험동은 얘가 실험이니까 당연히 뭐 엮이겠죠. 대충 다이어그램은 이래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고민스러운 게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정리할 건데 방법은 세 가지예요. 자, 내가 아는 건 이거고 모르는 건 이 도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요거죠. 어떻게 모르는 건 대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능성은 세 개예요. 이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가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기준이에요. 건축물이 바깥에 있고 시설물이 밖에 있고 동선이 안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 시설물들이 밖에 있어요. 물론 여기에 생태습지와 실험마당, 5개 공간 2개는 무조건 붙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네 둘은. 자, 이렇게 배치가 될 거냐 아니면 혼재된 거죠. 혼재된 거. 순환동선이라고 했으니까 순환동선으로 가는데 시설물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거. 혼재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안쪽에만 있는 거. 시설물이. 그럼 이거는 순환동선이니까 도로가 대지를 싸고 돌겠죠. 싸고 돌겠죠. 그 수업 시간에 가끔씩 얘기하던 그거잖아요. 주차장이 3개인데 완전히 쓰임새가 달라서 완전히 주차장이 짝짝 찢어져. 근데 보차 분리야. 그럴 수 있으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차장이 사이드로 차로가 밖으로 돌면 보차 분리가 되면서 해결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그런 개념이에요. 대지를 주변으로 해가 돌아가는 경우다. 자, 어떤 경우가 맞겠느냐. 요거만 내가 모르는 거죠. 시설물의 위치는 얘나 변함이 없어요. 시설물이 어디다를 분명히 찍어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 도로가 어떻게 지나갔느냐. 그거겠죠.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시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집어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렸다. 그럼 결국 시설물의 위치가 채점 포인트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결국 변별력은 어디서 생긴다? 뭐 도면 작성 요령을 충실하게 지킨 걸 일단 떠나서 결국 내부의 저 동선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번 문제는. 동선을 어떻게 풀었는데. 어떻게든 다 돼요. 다 되긴 되는데 좋고 나쁨이 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을 밖으로 돌려봤어요. 시설물을 밖으로 돌리니까 여기에 이제 생태마당이랑 생태실험실이 가겠죠. 숙소동 들어가고 각종 종물 시설물도 들어가면서 사이사이 필요한 곳에 뭐 주차장 때려 놓겠죠. A, B, C. 자, 그럼 이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시설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도로폭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보도, 여기에 보도가 생겨야 돼요. 얘는 뭐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래야 된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했다면 보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설이 어떻게 보고 누가 어떻게 같이 쓰고 막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에 있는 여기 5개 공간하고 막 얘들이 엮여요. 얘랑 얘가 얘를 같이 써야 되는데 누가 같이 봐야 되고 연계가 되고 이게 도로가 지나가면서 다 깨져요. 조능이 깨진다는 얘기죠. 혼재형으로 가면 마찬가지죠. 이거 모양은 잘 잡혀요. 혼재형으로 가게 되면 밖으로도 가고 안으로도 가고 뭐 때문에 교육동이 밖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대신에 얘를 째려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얘를 돌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지형축도 안 맞고
이게 강이동인데 방위는 이쪽이란 말이에요. 지형축도 안 맞고 방위축도 안 맞아. 근데 제목을 강이동이라고 줬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출제자가. 만일에 얘가 세워도 되는 거였다면 강이동이 아니고 지원동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얘를. 어떤 이런 부담감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모양은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얘가 서면. 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안 하면 결국 뭐예요? 누구누구 엮어주고 했던 그 우리가 그려봤던 그 다이어그램의 그 조닝들이 깨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얘를 그리게 되면. 그래서 세 번째, 건축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시설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도로가 밖으로 돌아봐. 그러면 도로가 밖으로 돌게 되면 누가 같이 쓰고 뭐 얘가 얘를 쓰고 연계되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시설물의 배치, 위치는 다 거기서 대동소이하고 결국 내가 동선을 선택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혼재된 동선이나 이거냐, 혼재냐, 이거냐에서 봤을 때 요거를 그리는 것이 가장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동선의 답안이 될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는 이것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계획하면서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거죠. 그러면 요 산악연구동 여기에 진로를 이렇게 끊어서 얘가 밖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안으로 끄집어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 요거 상당히 고민스럽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걸 선택해도 배점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산악협력관이라고 하면 통상 우리가 얘를 외부에 두죠. 이 외부인들이 드러나던 곳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가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느냐. 모양도 이상해요. 얘가 끌어 들어오지 않으면 얘를 끌어 들어오게 되면 뭐 얘랑 같이 쓰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구하고 얘가 얘랑 연계돼 있고 요 조합은 참 좋은데 여기가 도로인데 도로랑 이게 내부 도로 가지고 나란하게 지나가면서 모양새도 좀 이상하죠. 설마 출제자가 이런 모양으로 답안을 그렸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능적으로만 본다면 이게 사실 더 맞는 것이고 얘를 이렇게 끊어서 가는 대안도 생기겠죠. 여기에 외부에. 그러면 이제 모양새는 동선 이렇게 돌고 이런 모양새가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에 산악연구, 여기에 웰컴, 여기에 테라스하우스, 나머지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은 이게 제일 보호하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자르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어떠한 답안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시설물들을 바깥에서 둘러싸고 들어가는 순환 동선이 나와야 조능이 깨지지 않고 동선이 원만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차로가 있으면 여기에 보도가 2m가 생기면 이쪽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도가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시설물을 안쪽에 들어서 도로가 바깥에서 싸고 도는 형태가 좀 맞아 보인다. 자, 요거를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도로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한 것이 나올 것이고 결국 건축물이 형태가 변할 수 없으니 뭐가? 여기를 채우는 5개 공간들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등고선을 조작함에 있어서 얘의 경사지로 줄 것이냐 얘를 평지로 줄 것이냐에 또 따라서 답안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자, 그런데 조건에 얘 5개 공간을 평지로 해라 경사지로 해라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그냥 선택하셔서 계획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의 답안을 정리해 보니까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악협력동 안으로 끌고 들어간 형태예요. 그래서 결국 이 동선이 여기를 이렇게 끼고 돌아서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시설물이 안쪽에다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형축, 이 지형축과 나란하게 시설물을 배치하고 강이동에서 얘를 뭐 째려볼 수 있고 얘 향 조건도 만족하고 지형축도 만족하고 여기서의 접근성도 문제가 없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오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도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이 정리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쪽에 완만한 구간을 활용해서 단지 내 도로를 차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계획이 완성이 된 이러한 형태의 답안이 가능할 것이고, 자, 뒤에 나와 있는 답안은 앞서서 얘기했던 이 산학협동관을 밖으로 뺐을 때에 대한 거죠. 자, 그래서 주차장을 이쪽에 배치를 하게 되고, 주차장을 이쪽으로 배치해서 산학협동 또한 이쪽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동선은 내부적인 동선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가져오는. 내부 동선은 아마 출제들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보면 모양새가 얘기가 되죠. 동글뱅이의 테라스 하우스에 외부 시설 2개. 다 맞아 보여요. 자, 근데 조건이 뭐 얘랑 같이 쓰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협력해서 하니까 왠지 이걸 좀 품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지분에 직설적으로 충실하자면 요런 정도 답안이 일단 우선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여기에 동선을 끌어안았느냐 안 끌어안았느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를 선택하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채점 포인트는 이 시설들을 아우르는 동로 체계는 이 시설들을 안으로 감싸 안고 돌아가는 동선과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지형의 축을 활용해서 절성토량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원만한 동선 체계, 그 다음에 연계 조건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면 작성 요령에서 얘기했던 그 레벨, 그 다음에 등고선의 조작까지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해주셨다면 충분히 높은 배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기존에 나왔던 배치랑은 굉장히 다른 것이, 도로를 갖다가 활용해서 조닝을 자르던 유형과는 좀 다르게 이 동선을 전체 대지를 둘러싸서 내부에 동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배치 문제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자, 이러한 유형도 앞으로 또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시험을 보시고 시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도 공부를 하시는 분이거나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지, 도로와 조닝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